최악의 영화 포스터 10, 완전히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사례를 소개해드린다. 영화 포스터는 새롭게 공개되는 작품에 대해 가장 1차적으로 관람 욕구를 자극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부 영화 포스터 경우는 제작사나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여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마법에 걸린 사랑, 탑건, 매버릭 등과 같은 최근 개봉작이 입증했듯이 잘 만들어진 포스터는 관객의 관심을 끌고 영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일부 영화는 호소력을 넓히기 위해 마케팅으로 진실을 확장시켜 완전히 거짓된 포스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직면하고 있다. 지구가 멈춘 날 등과 같은 공상과학 공포, 고전부터 터미네이터 3 등과 같은 평범한 액션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는 문제의 영화를 잘못 표현한 포스터로 관객을 오도하는 죄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예비 관객들에게 완전히 오해의 소지를 풍겨주었던 포스터 10선을 꼽았다. 본의 아니게 영화 메시지가 제시하려고 했던 진심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작품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케빈에 대하여 2011 아들의 극악무도한 행동 담은 작품. 일반적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를 기용하는 것은 관객이 영화를 보러 오도록 만드는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제작사는 흥행에 냉담해서 예비 관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우리는 케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포스터에는 존 씨 레일리와 틸다 스윈튼이 강한 캐릭터를 노출시켜주고 있다. 이들 옆에는 풍선이 있다. 풍선은 행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행복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들의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한 부부의 반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케빈에 대하여는 터무니없는 포스터가 만들어낸 기발한 영화가 아니었다. 인디 드라마로 묶으려는 뻔한 시도는 비참하게 실패하게 된다. 완전히 직설적인 이야기를 보았을 때 관객들은 매우 놀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오즈의 귀환 1985, 동화 아닌 어린 시절 악몽 담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화 포스터는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관객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영화를 관람하도록 속이는 것이다. 오즈의 귀환 포스터에는 어린 시절의 악몽 흔적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파는 예비 관객들에게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스터가 처음 공개될 당시 너무 무섭다는 이유로 비평가와 부모 모두에게 즉시 비난을 받았다. 이런 거센 여론 때문에 오즈의 귀환은 어린이 영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장면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작사 디즈니는 영화 포스터는 매우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관객들로 하여금 디즈니가 펼쳐주는 환상의 모험을 체험하고 싶다는 욕구를 전달받을 것이라는 자신만만함을 드러낸다. 하지만 관객들은 회오리 바람의 위력을 강조한 포스터는 오즈가 겪게 되는 뒤틀린 모험을 상징하는 것 같은 나쁜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3. 개구리 1972 최악의 동물 공포 영화. 인간의 손바닥을 물고 있는 개구리 모습을 포스터로 사용한 것은 확실한 공포 영화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개구리는 극장가에서 최악의 동물 영화 중 한 편으로 기억되고 있다. 환경 공포 영화 개구리는 관객을 오도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포스터에는 사람의 잘려나간 5손가락 마디를 물고 있는 거대한 양서류 모습이 단연 눈길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 제목 개구리는 모두 보통 크기이며 인간 캐릭터를 위협하는 동물이라는 설정도 그다지 설득력을 주는 설정은 아니다. 4. 터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 2003 터미네이터 2 재탕이라는 혹평 쏟아져.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수많은 고정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은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화 공개 직후 할리우드 현지 비평가들은 마지막으로 생존자와 기계 사이의 싸움. 신경 쓰지 마시라. 터미네이터 2 재탕이다는 혹평을 보냈다. 선전 문기 다음 여름 기계들은 일어날 것이다도 확실한 감흥을 주지 못했다. 포스터는 마치 심판의 날 이후에 인간과 기계들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전 영화에서 암시만 되었던 묵시적인 풍경을 관객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오히려 혼돈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결국 라이즈 오브 더 멋있는 진행 상황이 겉돌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책을 보였다는 아쉬운 평판이 제기된다. 5. 뮤리엘의 웨딩 1994 가족 학대 담은 우울한 영화. 포스터 색감도 영화가 제시하는 스토리를 짐작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시류 여론을 염두에 두고 뮤리엘의 웨딩 포스터를 바라보면 포스터 톤이 영화 줄거리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영화 전문지 프리미어는 포스터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뮤리엘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학대에 초점을 맞춘 절대적으로 우울한 영화이다라는 리뷰를 보도한다. 히로인 토니 콜레트가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포스터의 흰색 디자인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객들은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4번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과 같은 로맨스 코미디를 기대했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공개 이후 대다수 할리우드 현지 영화 매체에서는 그들이 얻은 것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극적인 해석과 학대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이야기였다. 꽤 좋은 영화이지만 영화와 포스터의 이질적인 관계는 대부분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는 비평문을 내놓았다. 6. 휴고 2011 지루한 아동 영화. 마틴 스콜세지 같은 영화 거물도 잘못된 홍보 마케팅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된 사례로 휴고가 거론되고 있다. 2011년 공개된 영화는 광고에서 제시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극장 문을 나섰던 현지 영화 애호가들은 포스터를 보면 멋진 나니아 유형의 모험처럼 보이고 있다. 사실 대부분 아이들이 지루할 것이라는 소감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1931년 프랑스 파리 기차역. 기차 역사군에 있는 대형 시계탑을 관리하며 숨어 살고 있는 12살 소년 휴고 아사 버터필드. 사고로 아버지 주드 로는 사망한다. 휴고에게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고장난 로봇 인형이 유일한 위안거리. 아버지가 남긴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고장난 로봇 인형을 고치려고 한다. 어느 날 인형 부품을 훔쳤다는 이유로 장난감 가게 주인 조르주 벤 킹슬리에게 아버지 수첩을 뺏기고 만다. 조르주 할아버지 손녀딸 이자벨 클로이 모레치의 도움으로 로봇 인형 설계도가 담긴 아버지 수첩을 되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찾고 있던 로봇 인형의 마지막 열쇠는 이자벨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화는 시종 기발한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부분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 포스터는 마치 상상으로 구성된 환타지처럼 꾸며져 있다. 주인공 휴고가 시계 바늘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다소 충격적인 비주얼이다. 이러한 장면은 영화에서는 순간적인 해프닝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끈 포스터 덕분인지 휴고는 스콜세지 감독 영화 중 개봉 당시 시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챙긴 영화로 기록된다. 7. 13일의 금요일 8 맨하탄에 나타난 제이슨 1989 제이슨 유령을 지나치게 과장시켜 숀 S. 커닝햄 감독이 1980년 공개한 미스테리 스릴러 13일의 금요일. 1957년 크리스탈 호수 캠프장. 어린 학생 제이슨이 익사하고 남녀 조교 한 쌍이 살해당한다. 강력 사건 여파로 캠프는 폐쇄된다. 세월이 흘러 6월 13일 금요일. 크리스탈 호수 캠프장을 찾기 위해 한 소녀가 마을로 찾게 되고 캠프장 주인 스티브는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이후 벌어지는 엽기 살인마 행각은 1979년 공개된 존 카펜터 감독의 할로윈과 함께 1980년대 공포 극붐을 주도하게 된다. 서구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3과 금요일을 결합시킨 제목 덕분에 시리즈는 8부작에 이어 13일의 금요일 9, 라스트 프라이데이 1993, 13일의 금요일 2009 등이 꾸준히 공개되는 성원을 받는다. 8부작의 경우는 아쉽게도 시리즈가 지속되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불만을 듣게 되고 급기야 낮은 흥행 성적으로 외면받는다. 관객들은 제목 제이슨 테이크 맨하튼만 보면 살인마 제이슨이 항상 뉴욕시 NYC에 있다고 추측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는 극중 몇 분 동안 만 뉴욕에 있다고 꼬집었다. 화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 13일의 금요일 파트. 8은 극중 대부분의 시간은 보트에서 보내고 있다. 야외 촬영장으로 이동하기 직전의 타임.
스퀘어에서 칼날이 넓고 묵직한 마체테를 휘두르고 있는 미치광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포스터는 역동적인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맨해튼 너머로 어렴풋이 나타나는 제이슨 유령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을 듣는다. 8. 로키 51,990 로키가 다시 한번 승리한다는 흥미있는 예측 제공. 패배해도 상관없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뒷골목을 전전하는 사회전 복서 로키. 생계를 위해 고리대 금업자 심부름꾼을 병행하고 있다. 짝사랑하던 여인 에드리안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어느 날 세계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는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무명 복서에게 도전권을 주겠다는 이벤트를 준비한다. 로키가 상대자로 지목받게 된다. 존지 아빌드센 감독의 로키 1976는 미국판 흑수저의 성공. 신화를 담아내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처럼 갈채를 받고 있는 작품.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성원에 힘입어 로키 51,990까지 공개된다. 주인공 전체 이름을 내세운 스핀 오프 로키 발보아 2006과 흥행가를 노크하게 된다. 실베스타 스텔론이 메가폰을 잡아 1985년 4편을 공개한다. 5년 뒤 존지 아빌드센이 다시 초빙돼 로키5가 극장가를 찾았을 때 팬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관객들은 포스터를 보고 실망감을 드러낸다. 극장 문을 나서는 관객들은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드라마틱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로키가 다시 한번 승리한다는 흥미있는 예측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드러낸다. 권투계에서 주저하면서 은퇴를 한 상태인 로키. 스승 미키 체육관을 맡아서 프로복서로 성공하겠다는 의지에 불타있는 무명. 복서들을 훈련시키는데 적극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5부 기둥 줄거리. 로키 5에서는 스포츠 영화로서는 다소 어울리지 않게 미국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폭력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져 대다수 관객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로키가 승리를 거둬 허공에 환희의 찬 펀치를 날리는 포스터 장면은 영화가 관객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스토리와는 일치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아쉬움을 제기한다. 9. 지구가 멈추는 날 1951 영화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뒤죽박죽 구성.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광활한 우주를 거쳐 지구 대기권을 뚫고 냉전시대 워싱턴 D.C.에 순조롭게 착륙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을 갖춘 조용하고 위험한 로봇 고르트와 함께 신비한 선박에서 지구인의 환대를 받는다. 우주선에서 밖으로 나온 정교한 휴머노이드. 평화를 위해 지구를 찾아왔다고 선포한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클라투는 인류에 대한 평화의 사절인가? 아니면 인류 파멸의 메신저일까? 1950년대 할리우드는 공상과학 영화의 전성기였다. 지구가 멈추는 날은 SF 전성기 시절 공개됐던 빛나는 작품 중 한 편으로 기록되고 있다. 영화 포스터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전문지 프리미어는 지구를 움켜쥐고 있는 거대한 원숭이 발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주인공도 금발은 아니다. 포스터에는 훨씬 많은 액션을 암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텔레비전이라는 강력한 경쟁 매체가 발명되기 몇 년 전, 영화 포스터는 제작사가 관객들을 극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었다. 지구가 멈춘 날 포스터는 영화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뒤죽박죽 구성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손으로 그린 포스터 디자인은 당시에는 매우 경이롭다는 반응을 불러 모은 것이 여러 오해를 불식시킨 이점이 된다. 10. 레인 오브 파이어 2002 영화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공룡 전투 장면. 내세워 비난 불러일으켜. 2084년 핵전쟁으로 파괴된 런던. 고대시대부터 서식했던 거대 생명체가 발견된다. 도시 전체를 뒤덮을 만큼 위용을 자랑하는 수컷 익룡. 1년에 무려 100만 마리씩 암컷들을 번식시킨다. 비상한 두뇌와 인간보다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다. 가공할 파괴력과 화력도 갖추고 있다. 지구가 멸망 직전의 위기에 익룡이 출몰한 것은 어떤 이유이며 날개를 갖고 있는 공룡에 맞서야 하는 지구와 인류는 이제 희망은 없는 것인가? SF 서사 환타지를 표방한 레인 오브 파이어는 흥행가에서는 완전한 패배를 기록하게 된다.
관객들의 외면을 받은 결정적 요인 중 여러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포스터를 빼놓을 수 없다. 공개 후 대다수 관객들은 아파치 헬리콥터 편대와 싸우는 여러 공룡이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영화 속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구 종말 이후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포스터가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절제된 내용을 펼쳐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리뷰에서는 호의적인 반응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 실패한 주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포스터로 인해 많은 관객들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극장을 찾았다고 한다. 결국 실망감을 느낀 관객들 반응이 확산되면서 흥행 열기를 위축시켰다는 아쉬운 지적을 듣게 된다.